제니퍼 클라는 보스턴 교외의 수수한 아파트의 작은 창가에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고 앉아 있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살며시 들어왔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걱정으로 무거웠다. 이혼 이후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싱글맘인 제니퍼는 힘든 웨이트리스 일부터 8살 난 아들 타일러를 키우는 것까지 모든 것을 짊어져야 합니다. 그녀는 메이플 다이너에서 장시간 교대 근무를 하는데 익숙했는데 그곳에서 까다로운 손님을 응대하면서 빈약한 급여와 엉뚱한 팁을 받았습니다. 그녀에게는 한때 가족이 있었고 그녀가 신뢰하는 남편이 있었다. 하지만 3년 전 남편인 마이클이 자신을 배신하고 그가 일하던 회사의 젊은 비서에게 넘겨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다. 이혼하고 싶어요. 이 말은 수년 동안 제니퍼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과도 후회도 그저 커리어의 걸림돌이 되는 짐이라도 되는 듯 냉정한 결정만 있었다. 그날 제니퍼는 울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짐을 싸서 어린 아들을 안고 집이라고 부르던 집을 나섰습니다. 그 이후로 제니퍼는 홀로 삶과 맞서 노를 젓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했고 때로는 너무 피곤해서 서 있을 수 없었지만 타일러와 함께 집에 올 때마다 여전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소녀는 그녀의 삶의 빛이었습니다. 그녀 또래의 다른 아이들보다 더 똑똑하고 더 민감하고 더 이해심이 많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할 때에도 항상 아들을 위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거울 앞에 서서 서투르게 빨간 넥타이를 메고 있는 타일러를 보며 제니퍼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아이에게 호화로운 삶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오늘 그녀는 타일러와 함께 전 남편의 여동생인 캐롤라인의 결혼식에 가야 합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타일러가 간절한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며 물었을 때 엄마, 만나도 될까요? 제니퍼는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아들의 넥타이를 부드럽게 매달아주며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야 라고 속삭였다. 타일러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소녀는 다가오는 호화로운 파티가 모녀의 미래를 결정하는 장소가 될 것임을 몰랐습니다. 제니퍼는 택시에서 내렸고 타일러의 손을 잡고 호화로운 그랜드 하버뷰 호텔 앞에 섰다. 그녀의 시선은 본당으로 통하는 대리석 계단을 훑어보았고 그곳에는 반짝이는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찬란한 빛을 반사했다. 그녀는 한 번도 이 세상에 속해 본 적이 없었지만 오늘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분명하게 이 세상을 느꼈다. 그녀가 프론트 데스크에 도착했을 때 직원은 손님 명단을 흘끗 보더니 초대받지 않은 손님인 것처럼 주저하는 눈빛으로 제니퍼를 바라보았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 직원은 돌아서서 동료에게 귓속말로 말했다. 제니퍼는 자신을 둘러싼 탐색하는 눈빛, 호화로운 손님들의 은밀한 시선이 마치 자신이 여기에 있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다. 그러나 그녀는 마음속으로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미소를 지었다. 그들이 연회장에 들어섰을 때 제니퍼는 탁자 위에 놓인 명찰을 보고 깜짝 놀랐다. 다른 손님들에게는 클라크 가족 또는 해리스 가족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그녀의 간판에는 싱글맘 웨이터라는 차갑고 모욕적인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타일러의 명판에 미혼모의 아이라고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제니퍼의 목구멍이 막혔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인 배치입니다. 이 파티의 모든 것은 그녀가 열등감을 느끼도록 고안되었습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있어도 타일러 때문에 여전히 이 가족의 일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그저 보잘것없는 아웃사이더일 뿐이라는 것이 분명했다. 타일러는 어머니의 소매를 잡아당겼고 소년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일부러 널 슬프게 하는 거야? 제니퍼는 심호흡을 하고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괜찮아요, 얘야. 그녀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명판을 거꾸로 뒤집어 놓고 그것이 그녀가 누구인지를 규정하게 하는 것을 거부했다. 멀리서 그녀의 전 시어머니 베벌리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값비싼 진주를 한 줄로 들고 걸어왔다.
그녀는 반쯤 미소를 띠고 제니퍼를 바라보았다. 아, 제니퍼, 정말 오시나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란 표정과 실망감이 뒤섞여 있었다. 거절할 줄 알았는데 어찌 너 같은 사람은 그런 호화로운 파티에 익숙해져서는 안 돼. 제니퍼는 타일러의 손을 살짝 꽉 잡았다. 그녀는 베벌리가 자신을 며느리로 받아준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오늘 그녀의 경멸은 최고조에 달했다. 그렇다면 제니퍼는 다음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들을 위해 평화를 지키기 위해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까? 아니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일어서야 합니까? 제니퍼를 응원하신다면 생각을 남겨주세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어디에서 왔는지에 관계없이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제니퍼는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그녀는 타일러 옆에 조용히 앉았고 소년 역시 조용히 그의 주변을 관찰하고 있었다. 음악이 흘러나오자 파티의 신부인 캐롤라인이 화려한 흰 드레스를 입고 아버지의 팔을 잡고 홀로 들어섰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캐롤라인의 아름다움과 완벽함에 감탄하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제니퍼는 자기 연민에 사로잡히고 싶지 않았지만 자신과 전 남편의 가족 사이의 차이는 그 어느 때보다 분명했다. 행사가 끝나면 공식적으로 파티가 시작됩니다. 반짝이는 샹들리에가 값비싼 와인잔에 비쳤고 웃음소리가 객석에 울려 퍼졌다. 그런데 누군가 무대에서 마이크를 들었을 때 딸깍 소리가 났다. 제니퍼의 전 시어머니인 베벌리가 상냥하면서도 날카롭게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 딸의 결혼기념일을 축하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이 파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니퍼는 창자가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베벌리는 계속해서 오늘 이곳에 진짜 하인이 있습니다. 제니퍼, 오랫동안 웨이터로 일하셨는데 도움 좀 주시지 않을래요? 이 저녁 식사를 완벽하게 차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방이 잠시 침묵에 빠졌고 몇몇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뒤따랐다. 어떤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했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 특히 베벌리 가족의 친구들은 마치 무해한 농담인 양 함께 웃었다. 제니퍼는 어안이 벙벙했다. 그녀는 속삭임과 경멸의 눈빛을 견딜 수 있었지만 이것은 공개적인 모욕입니다. 그녀는 혼란과 좌절로 가득 찬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타일러의 눈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두 손을 꽉 쥐고 눈물을 참으려 애썼다.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고는 반박하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녀가 화를 내면 그들은 그녀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그녀가 침묵한다면 그들은 그녀를 영원히 짓밟을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제니퍼가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타일러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을 해냈다. 소녀는 의자를 꺼내 일어섰다. 모두가 고개를 돌려보았다. 그 순간 제니퍼는 큰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겨우 8살이었던 타일러가 그녀를 대신해 말하곤 했습니다. 소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는 앞으로 나서서 마이크를 잡았다. 이야기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작은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타일러는 무대에 섰고 그의 밝은 눈은 결의에 가득 찬 눈으로 관중의 모든 얼굴을 번쩍였다. 8살짜리 어린 소녀는 화려한 방 한가운데에 있었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마이크에 대고 말했다. 제발 엄마 비웃지 말아줘. 침묵의 물결이 방 전체에 퍼졌다. 모든 시선이 소년에게 쏠렸고 조롱은 사라지고 놀라움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어머니는 가장 멋진 분입니다. 그녀는 나를 돌보기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그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점심을 준비하고 출근하기 전에 숙제를 확인하고 하루 종일 식당에 서서 그녀를 먹일 돈을 벌어요. 그녀는 피곤하지만 항상 웃고 있습니다. 아무도 내 어머니를 얕볼 권리가 없다. 제니퍼는 두 손을 꽉 쥐고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이 아이는 그녀의 아들, 전 남편 가족의 잔인함으로부터 보호하려고 노력한 아이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를 보호하고 있는 것은 소년이었다. 베벌리는 상황을 통제하려고 애쓰며 앞으로 나섰고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여전히 교활했다. 타일러, 이건 아이들이 간섭할 일이 아니야. 오늘은 기쁜 날이니 약간의 오해로 망치면 안 돼요. 하지만 타일러는 움찔하지 않았다.
소녀는 전화기를 꺼내 캐롤라인의 얼굴을 똑바로 보며 증거가 있어요라고 말했다. 갑자기 방이 얼어붙었다. 제니퍼는 얼굴을 찌푸렸다.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타일러는 전화기를 열고 녹음을 켰다. 방 안에는 익숙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캐롤라인의 목소리였다. 마이크, 제니퍼가 결혼식에서 굴욕을 당했을 때 보여준 멍청한 얼굴을 보고 싶어요. 나는 그녀의 이름표에 싱글맘 웨이트리스라고 쓸 것입니다. 나는 동의했다. 최고의 결혼식이 될 것입니다. 웅성거림이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마이클이었다. 조심해, 캐롤라인. 누군가 당신이 나를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관계가 폭로될 것입니다. 강당 전체가 어안이 벙벙했다. 제니퍼는 뱃속의 공기를 모두 빼내는 것 같았다. 캐롤라인, 임신한 마이클과 함께? 신랑 제임스는 종이 한 장처럼 창백해졌다. 그는 회의적인 눈빛으로 가득 찬 캐롤라인에게 돌아섰다.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봐.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캐롤라인은 당황해서 황급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가짜입니다. 아기는 네 거야, 제임스. 내 말을 믿어야 해. 하지만 마이클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일어섰다. 거짓말 그만해, 캐롤라인. 우리 모두는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방 안의 소음이 폭풍처럼 폭발했다. 제임스는 멍한 눈으로 캐롤라인을 바라보았고 가족들은 이 악몽에서 최대한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듯이 조용히 식탁을 떠났다. 베벌리는 충격을 받은 채 발에 파묻혀 서 있었다. 순식간에 이 가문의 강력한 여성은 모든 명예를 잃었습니다. 제니퍼는 타일러의 손을 잡고 아들에게 목이 졸렸다. 그녀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기에 그런 용감한 아이를 가질 자격이 있는지 몰랐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오늘은 그들이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연회장에 소음이 찾아들자 당혹감과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때 자랑스럽게 가장을 맡았던 베벌리는 이제 모든 권력을 잃은 것처럼 보인다. 캐롤라인은 여전히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값비싼 화장을 더럽히고 있었고 제임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섰다. 마이클은 무슨 말을 해도 상황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고개를 숙였다. 제니퍼는 타일러의 손을 꼭 잡고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그녀는 충분히 견뎌냈다. 그들은 그녀를 비웃었고 오늘 그녀를 희극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결국 폭로된 것은 그들이었다. 그녀가 고개를 들고 이곳을 떠날 때였다. 내가 여기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열등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야. 그녀는 타일러에게 돌아서서 몸을 굽혀 아들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가자, 여보. 타일러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모녀는 방에 무거운 침묵 속을 걸었다. 하지만 그들이 문에 다가가자마자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제니퍼, 잠깐만요.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고 제임스가 거기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의 하얀 양복은 이제 빈정거림으로 가득 찬 은색 갑옷처럼 보였다. 한때 완벽한 결혼 생활을 할 거라고 생각했던 신사는 이제 이 게임에서 가장 큰 패배자가 되었다. 타일러가 울어요. 그는 슬픈 눈으로 말했다. 당신은 훌륭한 아이를 키웠습니다. 제니퍼는 살짝 미소를 지었다. 고맙습니다. 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찾길 바래요. 제임스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섰다. 제니퍼와 타일러가 호텔에서 나오자 밤바람이 불어와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었다. 타일러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고 그의 눈은 또래의 소년보다 더 성숙한 빛으로 빛났다. 엄마, 제대로 하셨어요? 그가 속삭였다. 제니퍼는 몸을 굽혀 아들을 부드럽게 껴안았다. 당신은 옳은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가로등 아래서 과거의 어두움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 더 이상 잔인한 사람들에게 얽매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걸어간다. 제니퍼와 타일러는 떠들썩한 밤을 보낸 후 집으로 돌아온다. 그들의 작은 아파트는 그들이 방금 떠난 호화로운 호텔만큼 호화롭지는 않았지만 아무리 물질적인 사치품도 대체할 수 없는 따뜻함과 평화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문에 들어서자마자 제니퍼는 소파에 앉아 몸의 긴장을 풀고 한숨을 쉬었다. 타일러는 옆자리로 뛰어 올라갔고 눈이 빛나며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엄마, 정말 안심이 돼요. 우리가 없앴잖아, 그렇지? 제니퍼는 미소를 지으며 아들을 품에 안았다. 그래, 여보.
우리는 우리 삶에서 더 이상 말이 되지 않는 것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녀는 비록 전 남편의 가족을 떠났지만 앞으로 걱정해야 할 일이 여전히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계획이 필요했고 그녀 자신과 타일러를 위한 새로운 방향이 필요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줄 아는 나약한 여자가 아니다. 그녀는 일어섰고 싸웠으며 이제 앞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제니퍼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다. 그녀가 일하던 식당의 매니저였다. 제니퍼, 너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 제니퍼는 얼굴을 찌푸렸다. 무슨 일이에요? 우리는 당신을 부지배인으로 승진시키고 싶습니다. 그녀는 항상 근면하고 헌신적인 훌륭한 직원입니다. 그리고 네가 겪은 일을 생각하면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제니퍼는 어안이 벙벙했다. 그녀는 여러 해 동안 서비스 직종에 다니며 항상 아들을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자신이 승진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정말요?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받아, 제니퍼. 매니저가 웃었다. 우리는 당신을 믿습니다. 제니퍼는 열심히 듣고 있는 타일러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전화기를 꽉 쥐고 미소를 지었다. 받아들입니다. 통화가 끝난 후 타일러는 신이 나서 펄쩍펄쩍 뛰었다. 엄마는 정말 잘해요. 이제 내가 대장이야. 제니퍼는 웃었다. 엄밀히 말하면 사장은 아니지만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